저는 서울 중랑을 출신 삼선의 박홍근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 약칭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춘풍추상, 두 번째는 진심실력, 세 번째는 정의평등, 이렇게 꼽아보겠습니다. 최근 담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접인춘풍, 임기추상,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날 서리발처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정치건 삶이건 간에 똑같다 생각해요. 자기를 스스로 얼마만큼 엄격하고 또 원칙적으로 돌아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 안에서 빚어진 실력, 자기 안에서 빚어진 가치, 향기만큼 바깥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고 관계를 만드는 그런 또 무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반영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학생 시절에는 저한테 어떨 때는 돌멩이나 쇠파이프와 같은 그런 게 지어진 적도 있었고요. 선명한 구호를 외치는 경우가 많았죠. 시민운동 할 때는 서명용지나 피켓이나 이런 것을 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오게 되면서는 아무래도 법이나 예산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웃을 진짜 삶의 어떤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진정성은 되게 밑바탕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진정성, 진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력, 능력을 같이 갖췄을 때 온전히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진심, 이것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실력을 동시에 갖췄을 때 온전하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 자기가 원래 초기에 하고자 했던 그런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하는 거기에 부합하는 현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는 소득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양극화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다 포괄하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제 의정활동의 행보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저는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좀 하겠다. 불공정한 거래 간행,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운동장에 기울어지는 이 현실, 이걸 바로잡는데 제 의정활동에 어찌 보면 가장 우선적인 가치 목표로 삼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정의와 평등의 문제, 이것이 제 의정활동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누구에게 더 많은 이 자원이 갈 수가 있고 누구에게 적게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공동체가 합의를 하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그것은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측과 노측 간의 갈등이라든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봐서 이걸 조종하고 중재를 하다 보면요, 정치는 이런 거구나.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다수의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정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몸소 실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에 제가 바깥에 있을 때 선배들을 보면서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 라고 제가 사실 비판도 많이 하고 선배들하고 뭐 이런 술자리 있으면 따져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상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방면에 정말 다양한 그런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은 데가 이 국회이더라고요. 이른 시각부터 밤 늦게까지 엄청나게 공부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남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가롭게 자기 욕심만 부리는 곳이어서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데가 이곳이더라고요. 늘 정치는 누구의 말대로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고 또는 감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고요, 무한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비켜나가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하면 애초에 정치에 도전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철저하게 소명의식으로 열정과 책임감으로 실력으로 부딪혀야 될 곳이 바로 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경쟁의 문제도 아니고요. 뭐 여와 야를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 경제 전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더 어려진 상황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치명타를 받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이 감염병은 눈이 있는 것 같다고. 경제적 약자를 먼저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체질도 지금 우리가 한국판 누딜을 하는 것처럼 바꿔 나가야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뒤처진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태동될 이런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그런 갈등과 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또 뒤처질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민생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런 낙오하고 이렇게 소외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민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서로 어울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의정활동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영상 메시지면은 높임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반말로 하기는 쑥스럽고 너무 쑥스러운데 후배들한테는 기감이 되고 또 정치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그리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비울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그런 의정활동 잘했다라고 자평하고 주변에게 박수받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래. 박홍근 화이팅!